안녕하세요. 복지사랑방입니다. 그간 복지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드려왔는데 앞으로는 보건 분야, 다시 말해 건강 분야로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인자인 고지혈증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고지혈증은 무엇일까요? 중년의 건강검진 결과를 놓고 의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고 HDL은 낮다는 말을 듣습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고지혈증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주길 바라지만 그런 자상한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불굴의 중년분들은 유튜브와 네이버로 고지혈증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혈액 내 지질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런 한 번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죠. 고지혈증은 우리 피에 넘치는 지방이 혈관벽에 늘러붙어 피의 흐름을 막는다는 말이네요. 기름 덩어리가 혈관벽에 늘러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건강정보 포털에서는 40대 이후 죽상경화반이 커져 동맥이 좁아지면 흉통이나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죽상경화반의 덮개막이 파열되어 피떡이 아예 동맥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발생하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말이 어렵네요. 말인즉 혈관에 피가 조금 흐르게 되거나 막혀 피가 돌지 않으니 숨이 쉬어지지 않거나 뇌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둘을 합치면 고지혈증은 우리 피에 넘치는 지방이 혈관벽에 늘러붙어 피의 흐름을 막고 이로 인해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뇌를 손상시키는 요인이랍니다. 그런 피의 지방이 얼마나 많으면 질환으로 보고 약을 복용하라고 할까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LDL 콜레스테롤은 130, 중성지방은 150을 넘고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라면 경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시된 화면에서는 구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지질동맥학회의 진료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의사처럼 판단을 내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혈증을 이야기할 때 피에 있는 지방 이외에 고려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시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이외에 고려해야 할 위험인자로는 1. 연령이 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2.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3. 고혈압 4. 흡연 5.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투약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은 LDL 콜레스테롤과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위험인자가 2개 이상인 중등도 위험군인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 위험인자가 없거나 1개인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해서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LDL과 중성지방 높고 HDL이 낮아 고지혈증이라는 검진 결과를 받으신 분들인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어떡하죠? 치료를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치료를 들어가야 할까요? 의사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치료제 중에 스타틴의 사용에 대해 왈가왈부 말들이 많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스타틴 없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들도 있고 때를 놓치지 말고 스타틴을 복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연히 대한심장학회 유튜버 오피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약 4만 밖에 되지 않았는데 강원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이봉기 교수의 견해가 가장 합리적인 견해가 아닐까 합니다. 이봉기 교수의 스타틴 부작용 설명 중에 두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부작용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1년 복용하면 3명이 신규로 당뇨 환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타틴 복용 대상자 1000명 중 당뇨에 걸린 3명이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 당뇨가 올 확률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들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은 당뇨를 불러오기 쉽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 고연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는 이렇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상에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검진 결과를 놓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시고 1차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실행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정 간격을 둔 혈액 검사 결과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리되지 않았다면 미련 없이 복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식이요법, 운동요법 쉽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하던 담배와 술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약을 먹는 것이 신체 건강이나 정신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스타틴을 먹기 시작했으니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스타틴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지구상에는 심혈관 질환이 사라졌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의 만병통치약도 불로장생의 명약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질병이 고지혈증만 있나요? 그러니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화와 사는 동안 계속해온 부적절한 생활습관은 늘 우리 곁에 질병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스타틴을 써야 할지 말지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두고 우리는 어떤 음식을 즐겨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여러 기관의 글과 논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새로운 정보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연령, 가족력 등에 따라 정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주치의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입니다. 건강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